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네.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쓴 찰스 두이그가 쓴 책이 1등의 습관이란 책인데요. 바로 이 책,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1등의 습관이란 책입니다. 이 책만 보면 사실 1등을 할 수 있을 줄 알고 보았는데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좀 기대에 못 미쳤던 책이기도 한데요. 찰스 두이그가 원래 이제 이 사람의 책을 쓰는 스타일이 여러 사람과 인터뷰를 한 다음에 그 책을 완성시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책의 장점은 성공한 사례들, 좋은 그런 사례들을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좀 믿음직한 책이 된다라는 것들이 있는데요. 단점으로는 다양한 사례들이 나열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나로 꿰뚫는 어떤 일관성 확보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사실 이 책은 그런 나열이 좀 심하게 되다 보니까 투자의 경향성, 그러니까 좀 단점이 좀 강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정말 다 좋은 소재들과 좋은 얘기들, 사례들인데 그것들을 관통하는 중심 내용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에요. 굳이 그걸 하나로 정리하자면 읽은 척 책방의 특징이 한마디에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 정리하자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은 스킬의 문제가 아니라 동기부여라든가 아니면 목표 설정, 아니면 뭐 팀에 대한 자세 등 그런 방향성의 문제다 정도로 이 책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동기부여, 팀, 집중력, 목표 설정, 회사, 의사결정, 빅아이디어, 정보 활용 이렇게 8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요. 이 책의 뒤에 봐도요, 그 8가지 자기혁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각각 필요한 사람한테 개별적으로 다 다른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건데 굳이 하나로 합쳐가지고 이렇게 가능한 뭐 이렇다라고 정리하는 느낌이라서 좀 다 따로 노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일할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자신이 선택권, 동기부여에 대한 얘기인데 자신이 선택권을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령 아니면 자신이 선택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그 선택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자신의 어떤 통제권 하나에 일을 놓으라는 얘기거든요. 뭐 약속을 하면 저쪽에서 이제 며칠을 만납시다. 그러면 나의 통제권은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 대고 제가 그러면 2시에 하시죠. 아니면 어디서 만나시죠? 라고 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걸 하나로 놓게 되면 나의 통제권 하에 일이 들어오면서 또 거기에 대한 애착과 의욕이 생길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최고의 팀에서 일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그럼 자유로운 발언과 분위기를 보장해서 협력의 분위기를 이끌어낼 수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또 SNL, 한국에서도 SNL이 있었잖아요. Saturday Night Live 팀인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메가히트를 친 그런 쇼죠. 그 팀의 얘기를 하는데 서로 죽일 듯이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최고의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 라고 해서 최고의 팀을 만들려면 그런 권위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협업을 이끌어내야 된다.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집중력이 부족해서 늘 시간이 쫓기는 사람은요, 심성 모형을 설정하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에 대한 분석과 그리고 추론이 이 심성 모형에 해당을 하는 얘기예요. 가령 비행기 기장이라면 사고 시 어떻게 행동하겠다라는 것들을 미리 좀 항상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막상 사고가 날 때 집중력을 발휘해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는 또 항상 목표만 세우고 실행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공부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한테는 도전적인 목표, 큰 목표를 세우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위 목표, 실천 가능 목표를 차례대로 세워서 그것들을 차근차근 달성해 가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교육학에서는 사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걸 할 때 큰 목표보다는 중간중간에 작은 목표들을 설정해서 그걸 이렇게 채워나가는 것이 결국 큰 목표로 도달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거든요. 그런 이론과 딱 맞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능한 이들을 내 편으로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그들에게 권한을 분산하라 라고 조언을 하고요. 또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확률적 사고법인 베이즈 사고법을 알려주면서 괜히 멋있어 보이지만 그게 별게 아니라 다양한 미래를 상상해 보라는 얘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저것 상상을 해보면서 그것들을 좀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나마 어느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인가를 자꾸 끊임없이 고민한다라고 한다면 좀 그래도 미래가 보일 수 있다. 이런 충고를 합니다. 그리고 7번째로 창의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디즈니 겨울왕국 팀의 예를 들려주면서 창의성은 결국 익숙한 것들의 결합이니까 스스로의 경험에 주목하고 그것들을 끊임없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해보라 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가 있어도 잘 활용할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정보를 가공하고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에 대한 정보를 그냥 나 몇 킬로그램 이렇게 하지 말고 물음조미 위에 과거까지 이렇게 딱 설정 그거를 그려보면 그래프를 보면서 몸무게가 이렇게 변동하고 있구나 정약성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얘기를 다 들어봐도 좀 너무 뻔하죠. 그리고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추론해보라, 많이 해보라, 다른 관점에서 보라 이런 건데 누구는 보기 싫어서 보나요? 다른 관점이 뭔지 잘 모르니까 그런 건데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이걸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1등이 되고 싶은 분 많잖아요. 1등의 습관을 알고 싶은 분이 많은데 이 책을 다 읽으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근데 오늘 읽은 척 책방을 보시면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아서 굳이 책을 다 읽지 않더라도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 책 같은 경우가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재미있는데요. 잘못하면 사례들의 미로에서 길을 잃게 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이드를 잡으시고 이 미로 안에 들어가시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책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시안의 읽은 척 책방 1등의 습관이었고요. 구독 부탁드리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